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새누리당의 자중질환이 월요일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라. 내가 왜 나가냐? 네가 나가라. 네, 국민들 보기에 정말 꼴 사납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집권 여당마저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진성호,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경병, 네, 이분도 전 새누리당 의원, 네, 이민선 변호사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3년 동안 정치를 하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죠. 오늘 이 같은 행동은 유례를 찾기 힘든 뻔뻔하고 가소로운 짓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황영철, 유승민, 도대체 그분들이 이정현보다 이 당에 와서 뭘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현직 당 대표를 축당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합니까? 정말 너무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그러한 짓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지 않는 우리 김무성 전 대표님이나 거기까지입니다. 유승민 뭐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또 새누리당을 깼다, 또 합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위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건방 떠지 말고 오만 떠지 말고. 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느낌이 드는데, 자, 김상민 의원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이정현 그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또 33년보다 더 정치를 오래 하셨던 우리의 정치의 선배님들은 저 모습을 어떻게 또 보셨을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당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수많은 당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떠올렸습니다. 그 도둑이 이제 거꾸로 주인을 몽둥이를 들고 나무라 하는 게 적반하장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그 모습을 정말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과연 지금 새누리당과 그리고 또 이정현 당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염치 없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네. 이제 새누리당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존속의 의미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네. 오늘 저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여기가 해야 될 게 적반하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누굽니까? 비박입니까? 주인은 당원이고 국민이죠. 그러면은 국민과 당원에 기반된 주인인데 아까 도둑이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는데 그 도둑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정현 당대표 당대표다. 체제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한 가지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예. 말할 때마다 30 몇 년 내가 정치를 했다. 그리고 또 뭐 20 몇만 명의 당원들에게 투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정현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때 표를 찍은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몇몇 당협위원장 새누리당이 탈당하기 전에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정현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또 재신임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 안에서 두 번이나 당원들 책임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금 이정현 당대표가 즉시 사퇴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근데 두 번 다 해놓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발표를 하지 않은지 매우 궁금해요. 두 번이나 다요. 두 번이나 다. 여론조사를 그리고 해놓고. 첫 번째 여론조사는 굉장히 왜곡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두 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당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정보에 의해서 듣기로는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그거부터 좀 대답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오늘 친박계 의원도 좀 불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비박계만 다 있는 것 같네요. 차명진 전 의원이 친박계. 아, 이분이 친박계입니까? 예. 아니 예. 그건 아닌데 하실 거고요. 예, 제가 예. 볼 때는 오늘 저희 오전 상황입니다. 그 오전 상황에 자 친박계로 보이는 지도부, 당 지도부와 네. 또 비박계의 비상시국 모임 하나에 어쨌든 충돌이 있었는데 그 계기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김무성 나가라. 거기에 맞춰서 황영철 의원이 8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정현, 서청원 등등등등 나가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아, 잠깐. 먼저 친박계에서 유승민, 김무성. 김무성을 나가라고 먼저 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느낀 거로 아마도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이쪽에서 먼저 나가라 그랬고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8인을 이쪽 비박계 황영철 비상시국회의에서 간사가 이야기했는데 이게요. 우리는 어떻게 보지만 유승민, 김무성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8명은 어쨌든 지금 국민적인 분위기가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친박에 대해서 실망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나가라고 할 때는요. 정말 굉장히 겁날 겁니다. 게다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친박계 모임이 생겼는데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혁신과 통합 연맹 연합인가 그런데 뭐 그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현 대표는 오늘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될 때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개파 없애겠답니다. 통합이죠. 그런데 개파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개파를 하나 만든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개파를.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건 그분들 자유인데 그리고 공동대표가 3명이 나왔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 김관영 경북지사, 그다음에 정가빈 전 국회 부회장인데 그래서 저는 오전만 해도 이분들을 보고 이분들이 가겠느냐 미래 제조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이인재 전 의원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지도 않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생각이 많으시구나. 게다가 김 지사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어요. 대권에 있어요. 도전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친박들은 도대체 그 모임에 그분들로 대통령 후보 내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반전이 오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진석 원내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아무도 몰랐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해버렸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물귀신처럼 동반 사퇴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정현 대표 모양이 우습죠. 왜냐? 과거에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보궐선거 지고 하면 당대표가 물러나지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정현 대표와 최고위원들 지금 아마 바늘방송일 겁니다. 내일 오전에라도 이분들이 정상적인 정치 마인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저라면 사퇴합니다. 그런데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친박계 대표 우리 차명진 예. 전 의원께서. 전 분당 안 된다고 봐요. 분당 안 되고요. 해체됩니다.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르죠. 분당은 실제 그 어떤 정치 세력이 있어서 두목과 그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상당히 연결돼서 네트워크로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잘라져서 또 다른 당을 만들 수 있을 때 분당한다고 그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끌렸던 공화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이끌렸던 민정당이 해체되듯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이끌렸던 새누리당은 저는 시대적인 소명을 다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싸우는 거는 제가 볼 땐 이래요. 지금 구멍 뻥뻥 나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배에서 서로 네가 먼저 떼어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튼튼한 배에서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자초하고 있네. 이미 배는 자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구명보트가 아직 안 나타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에서 새로운 대권 주자가 뜨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참 목마탄 그런 대권 주자가 왕자님이 오든지 오시든지. 그럴 때는 있죠. 특히 싸우지도 않아요. 먼저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해체라고 하기에는요. 아무리 낡은 배라고 해도 그 배의 가치가 뭐 1,000억부터 적게는 150억까지 그 배의 가치를 사람들이 산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 배에 마지막으로 누가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는 예.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있을 그런데요, 것 같아요? 예.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내 모가지가 날아가면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있죠. 그 배에 누가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남을 것 같냐고요. 이분들 다음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새누리당 이름으로 나가면은 당선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라 하는 것도 있죠. 저기 중앙당에 재산이 있으면 조금 더 이게 그것을 노릴 만해요. 중앙당은 재산이 없어요. 다 지역에 있는 당들 있죠. 그 당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있죠. 아까 목마 타고 백마 타고 온 왕자가 다 접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 이렇게 다투는 것은 참 꼴불견 사나워서
이게 언론에 나오는 거지 나중에 정당사 기록할 때 한 페이지에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저거. 참고로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들끼리 티격태격 해봐야 보정이 있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박 이분들 글쎄 이렇게 버텨야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있죠. 다음에 어떻게 좀 어디 누가 목마 타고 백마 타고 오는 왕자 있으면 거기 좀 뛰어갈 수 있는 목마는 재산이라도 좀 네. 있기 때문에 그 버티는 거고. 그다음 비박은 아유 그래 너 싫어 너 다 가져라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들도 지금 현재 좀 찜찜하거든. 완전한 비박이 아니거든. 솔직히 좀 확 털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사실 그 지금 새누리당은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친박하고 비박이 있지만은 오늘 사퇴한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제 되겠죠. 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그 백마탄 왕자라고도 그랬고 내년에 갑자기 나타날 분 그러셨는데 대선 후보를 이제 말하는 건데 뭐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이 대표적이겠죠. 이분이 오면은 그때 또 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족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 밖에 또 두 가족이 돼 있잖아요. 이재호 전 의원이 널푸른 한국당 내년 1월에 창당해요. 그리고 또 지금 남경필 정두원 의원, 지사하고 김용태 예, 이런 분들이 또 신당을 또 만들고 이런데 이 구도에서 복잡하게 전개는 되겠지만 결국은 내년 1월 중반 정도 해서 대선 구도로 들어가면서 그에 맞춰서 다 짜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친박이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친박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금 탁 숨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언젠가 자기들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언젠가 기억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들을 다시 뽑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는 사례 하나 드릴게요. 과거 이해창 총재가 이 1997년하고 2000년에 출마하잖아요. 그때 이해창 총재의 반기를 든 사람이 제일 세게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예요. 박근혜 당시 의원이 부총재요. 이해창 총재가 반민주적으로 당을 이끈다고 나갈 때 그때 이 소위 발언하는 보수층이 그래 우리 콘크리트 박근혜 지지층이다 박근혜 따라 나가자 한 명도 그렇게 안 하고 저 XX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만 해도 그 소위 말하는 보수층들은 이회창을 열렬히 지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특징이 뭐냐면 현존하는 최고 지도자에게 상당히 충성을 바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기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 친박들이 저렇게 버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사에 대한 공부가 좀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저 선수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체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재산이 1,000억이니 그 이상이 정리. 그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시대가 그렇게 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이 다툼은 국민이 볼 때 매우 무의미한 일이고 오히려 더 정치권의 불신을 이제 가중시키는 거고 보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분명한 대안은 이제 네. 새누리당의 헌집 이제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지어라. 그리고 심지어는 새누리당은 썩은 고래다. 눈깔조차 안에 있는 내장, 뼈조차 다 썩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탕 아래서는 도무지 새로운 집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국민이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왜 친박 그룹들, 본인이 얘기하는 그 그룹들은 그렇게 버틸까? 죄진 게 많아서 그렇죠. 당권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이 중요한 자기네 방어성을 잃어버리면 나쁜 짓 한 거 드러낼 사람이 많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왜 청와대가 우병우를 끝까지 잡고 보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가 판도라 상자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우병우가 제일 마음 편하게 있을 거예요. 뭐 김기춘 비서실장은 뭐 이렇게 우병우를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나는 국민의 뜻에 맞다. 이거 다 미스 디렉션이죠.
자신은 마치 국민과 법의 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병우를 쏘아붙였는데 우병우가 혼자 본인이 마음대로 안 나왔을까요?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새누리당의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을 당권을 잡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걸 놓치면 줄줄이 이 불려갈 수 있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의 발악에 가까운 수준. 이정현 당대표의 눈빛을 보세요. 저게 얼마나 오만함과 뻔뻔함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배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빨리 종식시키는 일은 이제 대화의 상대가 안 되고 상식적인 보편적인 이 그 정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네. 뒤로 하고 나와야 된다. 이미 벌써 새누리당은 탄핵 당했고 이미 다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미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의미가 없는데 지금 아직도 예, 제가 좀 새누리당이죠. 대변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직 새누리당이죠. 여기는 탈당하셨고 탈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이시고요. 네. 여기도 새누리당이죠. 예. 제가 왜안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 차명진 전 의원이 친박계 의견을 좀 제대로 전달 못한가 제가 이제 상상으로 한번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친박계에 지금 있는 분들은요 스크럼을 왜 짜고 있느냐. 첫째 아까 재산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60억이 더 됩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지역구에 따라서 TK는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선거 힘들고요. 특히 이정현 대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순천의 민심은 다음 총선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물론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정현 대표는 다음 자기 지역구에서도 당선 재선되기가 힘든데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 김 전 의원님 말씀처럼 힘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대로 스크럼 짜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3, 40명만 모여 있으면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른 당으로 출마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과거에 새누리당을 앉지 않으면요. 집권이 힘듭니다. 왜? 국회에다가 호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날 밀어달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20명 내지 30명의 신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돼도요. 정말 통치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수를 대표한다고 해서 이 새누리당은 스크럼 짜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그분들이 머리 좋은 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가볍게 볼 건 아니다. 다만 흐름은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다들 하나씩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밀려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반이면 해결된다. 저는 뭐 시간 문제고. 저도 결국은 그래서 그 분당될 말씀을 것이다. 드린 건데. 아 잠깐 본인도 탈당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본인의 뭔가 네, 네, 입장도 이게, 밝혀주세요. 아니, 아니, 저는 탈당할 저는 지금 뭐 거의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치, 없는데 별로. 그건 뭐 의미가 없는데 이분들은 별로 의미가 저는 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나는 없는 게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니까 의미가 좀 그럼 있죠. 본인은요 탈당? 저는 이 생각들은 아니, 본인 얘기부터 하세요. 나뭐 탈당을 아직 안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불타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은 10회라 벌판이거든요. 그게 조금 저는 두렵고 솔직한 얘기로. 네, 솔직하네요. 두 번째는 우리 저 당원들하고 지난번에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기다려봐라. 네가 무슨 지도자도 아닌데 먼저 나서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보스가 김문수 지사가 아직 탈당을 탈당을 안 안 하고 하셔가지고. 아니, 선배님, 근데 바깥에 나온 게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면서 촛불 집회 이제 이번에 나갔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야단 맞고 또 비난도 맞고 그럴 마음으로 촛불 집회를 지금 몇 차례 갔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사실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탈당 잘했다고 축하하는 악수를 받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뭐냐? 나 새누리당 당원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타박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 여야 그리고 이데올로기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적인 또 어떠한 특정 그룹의 이야기를 그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오직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탄핵할 때만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뭐 특정 뭐 그룹 대변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오늘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되게 솔직한 말씀 나오셔도 된다. 솔직했는데 솔직했는데. 김광민 의원은 근데 아직 있잖아 정치 생활을 오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매몰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내가 지금 나가나 안 나가나 거기서 거기요. 그리고 맞아요. 그 미래는 이거 우리 김상민 의원은 나가봐야 별로 지장이 없지만 나는 상당히 이 딸린 식구가 많아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여당 요 부분 분 하나 예. 말씀드릴게요. 자칫하면은 친박 쪽에서 새누리당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아까 말했던 그룹핑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거래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내년 1월 중순에부터 이제 대선 구도로 그때는 확실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재편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한은 상식적으로 이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에 오더라도 네. 새누리당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의 경우에는 핵심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또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거지 어떤 그룹핑을 해서 근데 움직일 수가 그건 지금 없어요. 관심이 없고요. 아니야, 황경명 의원은 왜 탈당 안 합니까 지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네, 전 이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게- 벌써 분당 초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자, 이거 남의 저도 좀 얘기입니까? 말할게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은 확실히 옛날 여당 분들이 새누리당 분들이 항상 주로 성향들이 문화 그래. 큰 집, 따뜻한 집을 찾아다니던 분들이 새누리를 간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자진해서는 찬밥을 하고 안 하는 아니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문 열리고 야. 문이 부셔지지 않는 한은 좀 안, 그러니까 아니야. 현 의원님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분당 러시가 많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까지 진짜 서로 왜 살아? 저를 왜 살아? 같이 왜 살아? 솔직으로 서로 막말을 해대면서 있는 이유가 확실히 여당 사람분들은 좀 안정감 또 하나 아직 포인트가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때가 아니. 아닌데 오늘 이렇게까지 그럼 언제 했는데요? 때요? 그럼 언제가 때예요? 언제가 아니 때예요? 현 의원은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네. 지금 새누리당 내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유승민 의원 있죠, 김무성 의원 있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김문수 지사 지금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당을 해체하든 뭐 하든 간에 새누리당 내에서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기문 총장을 말씀하시지만 그럼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나 폭발력은 제일 강하지만 이분은 지금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다고 칩시다. 새누리당의 문화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명이 만약에 당을 반기문 중심으로 만든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아마도 대부분은 새누리당에 앉아가지고 새누리당 이름 좀 바꾸고 해가지고 유승민 뭐 근데 남경필 누구 해서 같이 경선하자. 이런 이야기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이 말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각자 도생해서 보수끼리도 지난번 안철수 문재인처럼 1대1로 붙는 거죠. 뭐 밖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볼 때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탈당하는 거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탈당 아니, 못하는 이유가? 저는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저는 합니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아는데 저도 그때 같이 하자고 해놓고 저만 나오고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의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태 제가 그때 의원이? 경험해보고 예. 야 정말 새누리당 너무 하려면 저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친박의 공천 우리 항해자가 전부 다 나오고 그랬는데 저만 나왔고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문화 자체가 이게 새누리당 왜 여기는 내가 용기를 좀 낸 거예요. 그래도 안 그러면 젊으니까. 예, 이거 간단치 않은 겁니다.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저. 아니 탈당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탈당한 사람으로서 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 삼성이 글로벌한 기업이고 중요한 기업이고 포스코도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 다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은 훌륭한 기업이지만 페이스북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포스코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구글을 못 만듭니다. 네. 둘 다 우리 삼성, 포스코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서포팅하는 기업이지만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라이프를 지배해요. 네. 시대와 사람들의 모든 가치와 생각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 구글도 그렇고 또 페이스북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예요. 정당도 이제 형태가 달라졌다고요.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정당으로서 과연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가속도되고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따라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내가 한마디만 할게 거기 이 정치인은 있잖아요. 저 국민 대중으로부터 반발만 앞서가야지 너무 빨리 앞서가도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 이 탈당한 분들 저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가볍다고 봐요. 실제 제가 이게 저는 여보시오 나는 혁명하려고 혁명 정당도 만들어 본 사람이야. 그리고 민중당 사무총장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민중당. 보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적어도 이 안에서 한번 이걸 한번 바꿔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좀 제가 텔레비 보니까 현직 의원들 좀 솔직히 비박 의원들 하는 얘기가 좀 너무 천박한데 솔직히 비박 의원들이요? 예, 예. 비박 친박이 비박 아니고 비박. 의원들도 도. 친박은 아직 거의 이제 막 그냥 막 죽자 사자 그냥 발악을 하는 거고 비박 의원들도 누구 나가라 얘기할 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럼 잘했나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근데 국민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뭐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게 나는. 네. 그것도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 저는 새누리당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분보다도 정과 의리를 중요시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명분이 있다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그런데 오늘도 보면 지금 새로 만들었다는 친박 모임이 이름은 건사인데 이분들의 명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의 80%가 탄핵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상한 정치라고 비판한다? 이름이 뭐였죠? 혁신. 혁신과 통합과 통합연합인데 혁신. 뭐 어쨌든 간에 아이고, 이분들이 혁신과 통합이 말이 웃겠다. 그분이 명분을 아니 저도 안 찾는 게 웃습니다. 아니라 못 찾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명분 없는 행동을 하냐고 저 우리 차 전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지나쳐 현실이 안 좋아하는 것이고 명분이 있으면 정치인은 실험도 하는 거죠. 뭐 그건 네. 어떻게 해. 오늘 또 8명 명단이 나왔죠.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 조원진, 김진태, 이장우. 이거 고민 많이 해서 명단 내놨겠죠? 현 의원. 아니 뭐 거기에 관여했죠. 그 원래 그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전면적인 새누리당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개 8명에서 10명 정도로 모아져요. 네. 한두 분이 빠졌지만 네. 그 부분에서 일단은 1차 발표가 있은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이에 따라서 상황이 또 가겠죠. 2차 발표도 있고요. 원래 한 5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8명. 자, 오늘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자, 이 만평을 보겠습니다. 안 오늘의 했- 정치권을 상향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어떤 것도 촌철살인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야, 이거 예리한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2016 특종 대상 촛불 민심 그 협회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1등이 김밥이네요. 그렇지. 최순실 사태를 만천하에 드러낸 주역이 그동안 언론들이 한 2달 동안 막 팠지만 사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국민들 가슴 앞에 탁 꽂힌 게 어떤 몇 가지 사건인데 그 첫 번째 가장 큰 공이 뭐냐면 청와대 조리장. 조리장이 최순실이 한 조리장. 그렇죠. 최순실이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한 거를 있는 그대로 폭로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카더라였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올림머리 미용사. 미용사가 딱 얘기를 하면서 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거나 사람들이 한눈에 알게 됐어. 세 번째 정유라 강아지를 고영태가 안 받았다고 최순실이 고영태를 막 구박해서 고영태가 에라 그냥 세상에다가 질른 거죠. 그게 결별의 원인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분이 몇 년도까지 있었죠? 한전 조리장이? 올해까지 올해까지. 했어요. 올해 6월까지. 올해 6월까지. 예. 올해 6월까지 최순실 씨가 매주 일요일마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까지도 왔고 네, 더- 검찰은 뭐 1년 동안에 뭐 10여 차례 나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된 매주 것만. 나왔으면 52번은 온 거예요. 네, 52주. 그러니까 예. 출입 기록을 봤을 때는 10여 차례 왔다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최순실은 기록을 안 남기고 왔다 갔다는 거 네, 아니에요. 무단으로 왔다 갔다 그거를 하는 거죠. 이제 최근까지도 화장실에서 몇 번 마주쳤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도 최근까지 온 것으로 안다라는 거와 더불어 이 올림머리에 대해서도 그 조리장의 한 말이 차고 화제가 됐는데 뭐냐 하면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거예요, 5월에. 네.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당연히 드리고 싶죠. 오랫동안 모셨는데 저 그냥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이제 보통은 같이 사진도 좀 찍고 그럼 이제 앞으로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개업하는 식당에다 또 걸어 놓는 거잖아요. 내가 청와대 조리장을 했었습니다 하고. 근데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옆에 보좌진인지 누군가 하는 말이 저기 메이크업을 안 하셔서 사진을 못 찍겠다고 안 나오셨다고. 대통령 머리 손질 못해서 못 하셔서. 사진 가지. 그래서 결국 이 끝내 인사를 못 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직원들한테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만약에 최순실이 김밥 사달라고 갑질을 안 했다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저 사람 나갈 때 참 고생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조금 용돈 조금 드리게 이랬으면 과연 저 사람이
촛불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까? 아니, 저는 안 나는 흔들렸을 것 아닌 같아요. 거가.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그게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라도 양심 고백을 한 거죠. 그게 뭐 용돈을 못 아니, 받아서 문제는 아니, 아니죠. 자칫하면 작별식을 안 했잖아요. 아니요, 지금. 자칫하면 자기 밥을 한종일 내준 장이 사람인데, 그죠? 저 양반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저분이 이번에 폭로라는 표현을 뭐 양심선언이기도 한데 이걸 폭로라고 말한 그럴 이유가 거예요. 본인은 그치, 양심선언이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정리를 떠나서 촛불 집회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조금 인정은 해줘야죠. 근데 저는요, 저 세계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저 강아지, 이 모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유라의 강아지다. 야. 이게 분명합니다. BBC도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왜냐하면 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 강아지가 고영태가- 대상인데 이거 고영태가 골프 등장을 치러 가가지고 네. 꾸중만 안 들었으면 앙심만 안 품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이가 연설을 고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대상은 정유라의 강아지가 받아야 된다. 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가기 전날도 문고리 3인방하고 청와대에서 온갖 회의를 다 한 이분이 정말 그 외치도 하고 내치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셨던 최순실 씨가 참 그거 돌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치는 것도 그렇고 김밥 좀 갈 때 싸달라고 하는 거. 참 이분한테 이렇게 대단한 식견과 학문이 있었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사안들을 둘러보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이나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의 모습들을 보고 최순실을 보면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오만함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말과 표현과 모든 것이 나타나잖아요. 오만함의 결과가 지금 탄핵입니다. 거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출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저 사건들이죠.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뭐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인이 이제 반발적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 뜻과 마음의 열 발자국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잘 저 들으세요. 광장에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셈법하고 있는 모습이 꼴배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나 이분이 청담 고등학교 가가지고 무슨 난리를 네. 치고 이화여대가 학점 안 준다고 난리치고 개 못 봤다고 고영태 난리치고 있던 분이 어떻게 내치와 외치 무슨 순방 가기 전까지 그것도 3인방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 다 의논해서 그 자리엔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한 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뭐 학벌을 중시하는 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성심 여중 여고를 반에서 1등하고 다녔고요. 서강대 이공계에서 수석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단국대 청강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단국대 청강생인 최순실 씨가 이렇게 리드를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추측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손으로 은행 업무라든지 시장 가서 뭐 반찬을 산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태민이가 붙어가지고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최순실 씨가 가장 많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수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국회의원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꿈이 전영업 전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때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꿈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로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럼 그게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된 뒤는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데 늘 관제에만 계시고 식사도 혼자 하시고 대통령이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들 만나는 건 최순실이고 일요일마다 와서 회의하면 문고리 4인방이 뭐 하겠습니까?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수석회의하면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박 대통령께서 조금 더 그렇다면 서민적으로 예. 생각했더라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전이나 지금 탄핵 이후나 차이가 별로 없네요. 관저에서요. 관저에서 계속 그죠? 드라마 보고 혼자 식사하고 계신 혼자 거죠. 식사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최순실도 없으니까요. 아, 근데 여기 최순실이 있어요. 올 때도 최순실이 올 때마저도 혼자 혼밥을 하셨대잖아요. 따로 드셨다고. 그러니까 수석회의나 국무회의에 참석한 거 외에는 관저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없네요. 탄핵 이전하고 이후가.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무방합니까? 저는요 오히려 국정이 더 원활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곡 때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동의하세요. 무능하거나 아주 사심이 들어간 이런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황교안 총리가 활발하게 막 지금요 움직이시던데. 스페인 같은 데가 지금 그 정치의 역설이라 그러는데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총선을 2번이나 했는데 내각을 구성을 못 해가지고 정치가 부재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암흑을 헤매던 스페인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요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단기적이지만 앞으로는 더 잘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지금 강아지가 나오는데 예. 저기서도 고영태 씨도 그렇고요. 저기 관련된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네. 이번 사건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 이분들이 전부 다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요. 자신의 신상에 네. 미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이 정권 자체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했었던 정권이라니까요. 네. 두 번째 근데 막강이 잠깐만.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시니컬하게 좀 웃자고 그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제 청와대 관저에 직구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느냐. 뭐 웃자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하나만 그 반대 측면을 얘기 드릴게요. 사드 논쟁, 국정교과서 논쟁, 하다못해 이석기 통진은당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주장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큰 방향에서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따 제 만평에도 나오겠지만 더 나라가 이제 점점점 위험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못했지만 더 나빠질 거야지 그거를 지금 좋아진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웃자고 하시는 얘기겠죠. 예. 네. 자, 두 번째. 웃자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세우셔야 돼. 네, 이거 세야 됩니다. 예. 이거 재미있어요, 내용이. 그죠? 참, 제가 보면 이 누가 엑스맨이냐 예, 이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예, 엑스맨. 가장 그러니까 센- 엑스맨이라는 게 뭡니까? 트로이의 목마 같은 겁니까? 아니, 그렇죠. 조금 비슷하긴 엑스맨, 하지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네, 저쪽 편. 저쪽 네. 편인 건가? 그치. 가장 큰 적은 그렇죠. 우리 편인 줄 알는데 여기서 같이 막 의논했는데 사실은 저쪽 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예, 엑스맨이라는 지금 거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최순실 씨하고 지금 땅을 치면서 미워할 사람이 1번이 누구냐? 제가 볼 땐 저기 위에 있는 정호성 씨. 녹음 파일을 아, 왜 녹음 남겨서 파일. 착한 친구가 수백 개를 갖고 있죠. 예. 뭐 그렇게 착한 친구라며요. 목소리 중성밖에 3인방에서도 가장 착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첫 번째 엑스맨이었어. 저 친구의 나중에 녹음 파일이 좀- 없었으면 현재 검찰의 수사 속도나 수사 태도를 봤을 때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을까? 뭐 그죠? 네. 이게 가보네. 정호성 씨요. 옳고 그른 거야. 그다음에 두 그다음에 번째 엑스맨 조기 안종범 안중근 그 양반의 그 500페이지짜리 수첩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지시사항. 이슈.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김진태 의원. 아, 김진태 저 양반이 의원은 왜 이번에 엑스맨입니까? 새로 법안을 만들었다며. 아,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 디지털로 디지털로 된 그 기록이 증거 채택될 수 있도록 증거 했다며. 능력을 그래서 지금 태블릿 PC나 녹음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채택될 수 있게 만들었대요.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요거 설명을 이거 드리자면요. 법안 통과됐습니까? 이게 통과가 됐고 그래서 올 중반부터 지금 시행 중인데요.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워낙에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요. 이 디지털 증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이 만든 문건은 법원에 와서 이게 내가 쓴 게 맞아요라고 진술을 해야지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돼서 증거로 채택을 해주는데 다만 그 문서를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은 정말 이 종이 문서만 예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C나 이런 데 들어있는 문서는 그 문서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직접 와갖고 그거 내가 쓴 거 맞아요라고 말을 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김진태 의원이 올 초에 이거는 너무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문건도 증거 능력이 종이 문서 똑같이 내가 쓴 게 맞소라고만 되면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 법원이 통과가 됐어.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 덕에 바로 태블릿 PC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문서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대단하네.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그 김진태가 좋은 법안 내셨네. 아주 야. 쾌적한 내셨어. 공을 세우셨어요. 이거 결정 혁혁한 공이네 진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정현 대표가 만약에 있죠. 지난번에 그 탄핵 얘기 나올 때 제가 대통령을 못 지켜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이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낙지같이 그냥 탁지게 그 자리를 찾고서 버티지 않고 아싸라하게 저 양반이 딱 내려왔으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히 동정표가 작용했을 거라고 맞아요. 봐요. 그 단식도 안 했으면 차라리 단식한 바람에 네. 오히려 최순실 사태가 아싸 이거 큰 거구나 하면서 확 커져버렸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최순실 사태가 큰 거구나 하고서는. 근데
저기 엑스맨은요 제대로 다 넣으려면 저 그림 화폭으로 모자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빠졌어요. 새로 나왔죠 지금. 오늘 조대환. 조대현 계속 수석은 나타나네. 왜 또 엑스맨입니까 이번은? 그게 뭐냐 하면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내정이 돼서 뭐 야당 쪽에서는 뭐야 또 다른 불통 인사 아니야 막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월호 부위원장을 했었고 그 당시 이제 청와대가 임명한 분이었으니까요. 청와대 몫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올 초에 알고 봤더니 페이스북에다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아니 고작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해? 전두환 때 이제 판결문을 봤으면 고작 직권남용이면 안 되지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뇌물죄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죠.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수석 엄청나게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다 우병우는 아시면서 사이비라 그러고 그죠?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셨어요? 아 그래도 좀 변호사니까 좀 다 알고 계셨네. 확실히 해. 아, 네. 네. 김기춘 괜히 실장한테 좀 뭐라 그랬죠? 그거는 좀 설명 주세요. 제가 김기춘 모르네요. 실장한테는 매국노라 그랬어요. 심지어. 네, 매국노라 그러고 저희 우병우 수석한테는 사이비라 그랬단 그럼 말이에요. 간만에 소통 네. 인사네요. 그리고 예, 맞아. 김용환 수석의 그 메모에 대해서 그거 다 그 사실인데 왜 그거 채택 안 하냐고도 그러고. 네. 엑스맨이 맞네요. 나중에 저는 요걸 그 주제로 제가 해서 좀 더 깊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 네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분들이 다 그 보수와 대한민국의 엑스맨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분은 진짜 나이는 믿고 제일 어린데 제일 영감스러워. 아니 보수가 진짜 믿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도 대통령 많이 지지했어요. 네. 근데 완전 우리 삶의 엑스맨이 되신 거거든요. 이 사태의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집니까? 맞습니다. 저기서 서로가 누가 엑스맨이라는 거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허망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막상- 대통령이 엑스맨이다 이거. 제가 바로 그 엑스맨이죠.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 그림을 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다 보는 엑스맨이다. 순간 저분이 사과도 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보수는 국민을 오히려 기회를 해체되어 갔다. 주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엑스맨이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에 전혀 빗나간 해석이 아니 저기 있잖아. 감탄을 주네. 맨 가운데 있잖아. 아니, 감탄을 주네. 그런 의도에서 그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아는데. 아니 그린 의도에서 신나게 그렸는데. 자, 아니 다음- 얘기 하나 내가 보려고 그랬지. 다음 반평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 그 슬로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이제 사드 배치, 아까 국정교과서 등등 지금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작가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저는 내년 이맘때쯤 국민들이 또 잠을 못 잘 것 같아. 왜? 대통령 뽑아놓긴 뽑았는데 이것도 무슨 사고가 날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정말로 짧으면 내년 뭐 한 3월, 길면 내년 5월 달에 대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뭐 보고 뽑겠어? 왜 뭐 생긴 거 보고 뽑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검증이 안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 불리해지지. 잘생긴 홍경병 같은 사람 유리해지고. 어? 그러면 국민들이 뽑아놓고 불안한 거야 이거. 이게 무슨 사고가 또 날지. 지금 제가 볼 땐 이래. 지금 탄핵까지 왔던 과정들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치권은 탄핵까지 오기 전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우왕좌왕했다고. 그저 촛불 민심을 쫓아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벌어질 많은 이 이슈들을 제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지혜롭게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내년 있을 조기 대선. 저는 조기 대선이야. 어차피 정치권에서 잘 알아서 관심 있으니까 풀 거예요. 탄핵도 헌재에서 풀 거고요. 제가 볼 때. 교과서 논쟁은 이미 결론이 거의 난 것 같고요. 교육계에서. 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드 논쟁이 이게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교과서도 좀 듭니다. 지금 교육감들이 지금 채택 안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났다고요. 교육계에서 거의 지금 일단은 보류한 상태니까. 그게 왜 결론이 난 거야? 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의 채택 안 하는 걸로 거의 보류가. 그럼 1년 더 연장한 거 그럼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근데요, 차명진 전 의원의 그 생각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요. 국정교과서를 누가 아니 채택합니까? 5년 동안 혼란했다가 5년 동안 혼란을 겪어보면 국민들이 그 다음에 정말 믿을 만한 정치인 뽑을 것이고 또 그 정치인이 혼란을 시키면 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완벽한 걸 요구하면 안 되고 국민 뜻대로.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 뭐 다 좋고 하면 되는 건데 사드가 좀 걸려요. 네, 저는. 사드입니다. 저는 우리가 안보 문제는 안보와 경제 문제만 걱정되는 거죠. 네, 이 사드 저거는 문제가 뭐, 저는 굉장히 이게 국가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의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한번 네. 만평을 살펴보면 상가에서 고구마 팔던 그 문 전 대표의 가게 앞에 파리만 날리고 리어카에서 탄핵 사이다 파는 이재명 그 시장 가게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이에요. 네. 저게 무슨 뜻인가 해서 그거보다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보세요. 근데 이분이 한잔 하셨어요. 이분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 한잔 하신 그림으로 코가 빨갛게. 고구마가 안 팔리니까 고구마로 사이다보다 더 쏘는 고구마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문재인 대표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 맛있는데 고구마 술. 상당히 그 신중했다가 고구마 막걸리 맛있어. 이재명 시장이 막 뜨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냥 오히려 요즘에는 뭐 거리에서 야 즉각 퇴진시키자 이게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 문재인 대표가 고구마 팔다가 안 되니까 고구마 술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네. 고구마는 정식 가게도 아닌데 그냥 문전성. 근데 여기에서 또 정식 핵심이 뭔지 알아요? 5,000원인데 1,000원으로 깎았어. 안 팔리니까. 근데도 안 팔려. 야, 이게 결정적인 어떤 지금 그래도 문재인 대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지율은? 지금요 상승세가 굉장히 좋아요. 23%까지 예, 나온 것 같은데. 그까지 올라갔고 이 그림 그리고 네.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참 명예훼손과 관련이 지금 없을까요, 변호사님? 판을 전혀 한번 상관없죠. 벌이려고 어떤 하는데 점에서요? 아, 문재인 대표를 혹시 이렇게 예, 문재인 대표 코가 아유, 빨갛게 혹시 해서 뭐 당하시면 한번 그 상담을 정도로 해보세요. 무슨 문제를 삼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연예인 이재명 경우는 시장은 판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요 새누리당은 솔직한 말로 하면 친박당이 돼 있어요. 그러듯이 저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당입니다, 저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도 지난번 박원순 시장도 지지율이 높을 때 똑같이 했던 말인데 친문을 뺀 나머지 분들까지 일단 새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세력을 업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부를 해버려가지고 손님이 저기보다는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네. 저는 저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내년 대통령 선거는 분명히 야당이 유리한 선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웃고 있는데요. 틀림없이 아마 내년 초에 야당에서는 경선 룰을 놓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왜? 김부겸, 안희정 이렇게 저평가된 우량주들은 경선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할 테고 조금 더 이재명 시장은 주민. 네. 이재명 시장은 바람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친문을 업고 지금 룰대로 당원을 갖다가 많이 당심을 반영하면 이재명 시장이 무소속 출발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아니고 나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걸려서 조금 그런데 주민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재명 저 시장한테 700만 원 물어준 사람이지 내가 저 양반을. 왜요? 명예훼손으로. 자기 형 뭐 정신병원에 넣고 이렇게 했더니 저 명예훼손 걸어가지고 제가 700만 원 물어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렇게 그린 거니까 객관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 뭐 무슨 아니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이재명 그 시장이 명예훼손 하는 게 아니라 입중에서 할 수 있다니까 문재인 객관적으로. 목이 마르면 날씨가 뜨겁고 목이 마르면 탄산음료 생각이 나는 법이죠. 예. 지금 딱 이제 국민은 지도자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목이 마르기 네.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 탄핵 사이다 네. 문재인 탄산음료 대표님이 먹을 수 뭐 있습니다. 술을 뭐 이렇게 드셨다 이런 뜻은 아니고 아니, 제가 볼 때 예. 이재명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숫자로 치면 더 많죠 여기가. 난 더 놀라운 네. 게 차명준 제가 의원께서 조금 더 요즘 보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가장 연세는 아마 이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다면 술의 문제가 아니라 고구마의 여진이 있을 거예요.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고구마랑 사이다를. 그러니까 사이다는 시원할 때 쓰는 말. 시원하게. 저 고구마를. 사람 말 사이다. 답답할 때. 답답할 때. 몸에는 고구마가 그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데. 정말 예. 좋아요. 고구마 선배들도 술이 얼마나 좋은데. 맛있어요. 저 좋아해요. 맛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답답하다는 기운이 이제 이 지지자들 마음에는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는 면을 고구마로 표현하신 거죠? 근데 맞나요? 또 사이다는 금방 또 아니, 근데 명예훼손 배가 때문에 꺼지고 고구마는 또 제가 든든한 그러면 게 이재명 있어요. 시장을 좀 비판할 게 뭐냐면 이게 음식이니까 이제 저 고구마는 문재인 전 대표 인정한 건데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뭐 사이다도 있지만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햄버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맛있고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왠지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이기는 방법은 그 요즘 명품 버거 있지 않습니까? 네. 콘텐츠를 좀 확보하면 네.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간에 햄버거 같은 이미지가 강한 건 사실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제가 뭐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오니까 콘텐츠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확보하는 그 캠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데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죠. 다만 흐름은 이재명 쪽 같습니다. 제 자, 개인적인. 분당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분당은 아니고 해체된다 그랬죠. 분당 해체된다 그랬죠. 분당이 아니고 네. 해체. 우리 김상민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새누리당이 법적으로 해체돼야 되고 법적으로. 네, 그리고 또 아니, 거기에 전망. 재산도 다 환납해야 된다는 기본 국가에 입장인데 환납? 다 돼야 되죠. 예, 법적으로 그 따지면 시원하지? 김상민 기본적으로 돼야 되죠.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다. 헌납. 그다음에 분당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냥 영남당, 재벌 옹호당 그리고 또 주 기득권 당으로 기존의 이정현, 서청은 그럼 남고 나머지 그렇게 새로운 바탕 반석 아래서 그렇게 집을 지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비박계 신당이 지금 친박 중심의 정당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근데 내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네. 진짜 친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네. 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자기 마시던 온물에다가 침 뱉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케이스를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만약 친박 지도부가 지금처럼 계속 권력을 잡고 있다고 치면 내년 2월 초에는 분당이 이루어진다. 왜? 설날이 1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게 1월 중순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도 이정현 그 지도부가 계속 버틴다면 저는 2월 초에는 분당 무조건 된다고 보고 아니면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새누리당 문화 자체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건데 아무리 명분을 줘도 그분들은 당에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남자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능성으로 보면 본인부터 나오십시오. 전 나가려고 그래요. 네, 1월쯤에는. 네, 그런 생각이 예. 있어요. 저는 뭐 1월 중순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을 필요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미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도 아니요, 뭐 여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원이 없습니까? 전 당 적 없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전 당 적 없습니다. 네, 여기 비대위원이요, 없습니다. 비대위.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황 의원님 오셔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